안녕하세요. 범블한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원에 이어서 KB 시세까지도 확실히 서울을 포함한 전국 집값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 부동산이 발표한 10월 월간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주택 매매 가격은 0.28% 정도. 이게 그냥 단순한 상승배적으로 가는 지표가 아니라 계속해서 상승세가 뒤로 얼레를 거꾸로 돌리는, 그러니까 연줄을 걷어들이는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지난 8월이 0.52%, 그리고 9월 0.49, 게다가 10월 들어서 0.28을 찍었습니다. 확실히 둔탁한 소리를 내고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상승세가 꺾인다는 건 그만큼 실거래상에서의 이 번개 같은 거래 지표들을 뒤늦게 반영하면서 가기 때문에 서서히 둔화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데, 이 지표가 이렇게 둔화된다는 건 실제 거래 현장에서는 거의 뭐 하루가 다르게 매매가가 폐색이 짙어져 가는 추세와 같이 가고 있죠. 그동안의 상승분을 고스란히 내어주고 있는 양상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게 더욱 상승세를 꺾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전달만 해도 이 전세가가 무진장 오르고 있다는 신호를 줬는데, 이제 실제로 시장에서는 역전세를 걱정해야 할 만큼 전세 매물이 기준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거의 뭐 6.7% 정도가 늘어가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하 전에는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이 전세가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전세 수요가 득달같이 매물 잡기 위해서 필사적이었던 이 2달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비가 되고 있는 건데, 굳이 뭐 아파트 전세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게다가 뭐 전세 대출까지도 쪼이는 마당에 전세 아닌 월세라는 우회로를 택하는 그 선택지의 폭이 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프상으로 봐도 확실히 전세 매물 추세는 9월에 비해서 부쩍 올라가는 추세를 고스란히 보이고 있고요. 이런 추세는 매매 물량과도 동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고, 결국 전세 물량이 늘어간다는 건 시장에서 전세 수요가 물어가는 확률이 줄어간다는 건데, 전세 물량은 많은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게 되면 당연히 뭐 전세가는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겠죠. 세입자 빨리 구하기 위해서라도 뭐 집주인들은 서둘러 전세가를 내리꽂히도록 화살표 방향을 확실히 바꿔야 하는데, 어디 나만 급한가? 서로 앞다퉈서 전세가를 내리는 출혈 경쟁이 시작이 되게 되면 역전세를 우려해야 할 만큼의 전세가 하락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뭐 상반기에는 전세가가 영원 무궁토록 오를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고, 제일 궁극의 원인 중 하나가 전세 공급량 부족이었는데, 이게 정말 공급량 부족이 맞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까지 전세 물량이 튀어나오고 있는데, 그러니 전부 공급량 부족의 기준은 신축 아파트를 때려잡아서 내놓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라는 말이 정말 머쓱해질 정도. 구축 시장에서는 이렇게 공급이 지금 남아돌고 있는데, 신축을 기준으로 얼마나 공사가 허가가 나고 착공, 준공이 되었나를 이 맹목적으로 공급 기준의 전부라고 때려 넣었으니까 이런 뭐 사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전세가는 확실히 폐색이 짙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한두 달 더 기다리면 급격하게 가격선이 내려올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요. 그때 선택지를 정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뭐 매매가는 백업해 줄 수 있는 고공행진하던 전세가가 하락 추세로 인해서 같이 손잡고 동반해서 하락 궤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건데, 지금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가장 분명한 선제적 지표로 할 수 있는 증거가 중저가 거래의 폭증, 그러니까 9억 이하의 거래가 상당히 큰 폭으로 이렇게 거래가 없는 와중에도 유일하게 거래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40% 선에서 거의 50% 선까지 늘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중저가 거래가 늘어가는 건 수요층이 가격풀을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매도자가 이 선에서 팔겠다고 급급매 혹은 급매로 내놓는 아파트 가격 비중이 이렇게 파이를 키운다는 건데, 그러니 매수세가 그래도 저공비행할 수 있는 선에서 선택지를 정해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거죠. 이 말인즉슨 지금 대부분의 거래가 전고점과 최고가를 위시했던 한 달 전의 거래 양상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얘기고요. 막대 그래프를 보면 9억을 초과하는 거래가 거의 10% 가까이 줄고 있고 30억 이하도 대폭 줄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다주택자들이 거금을 쥐고 아파트를 굴리던 장세는 이미 종을 치고 있다는 거고, 가장 실질적인 손이 닿는 거리에서 가격을 딜 칠 수 있는 거래가만 남은 건데, 이렇게 거래가가 중저가라 불리는 이것도 솔직히 중저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 내려가야 되죠. 9억도 어마무시한데, 이렇게 중저가 거래 비중이 큰 폭으로 늘게 되면 모든 거래가 기준이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추세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결국 부동산 장세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금이 고갈이 되어 간다는 거고, 바로바로 부동산 시장에선 돈이 돌지를 않으니까 당연히 거래는 잠기고, 특히 고가 거래는 언감생심. 정책 대출 물고 들어온 실수요들이 9억 이하의 거래가에 집중해서 가까스로 거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돈이 돌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가 라는 생각이 번뜩 들 정도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자금이 말라가고 있는데, 이금융권까지도 주담대 쪼이기에 본격 들어갈 정도로 완전히 다른 양상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 의해서 농협까지도 이번 주부터 가계대출 쪼이기에 동참을 하게 되죠. 다음 주는 다주택자 대상까지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구체적인 규제사항은 바로 다주택자에 대해서 지역 구분 없이 주담대를 제한을 하고, 이젠 중앙의 차원에서 집단대출 심사를 하는, 이전에는 지역 농협들도 집단대출 자체적으로 심사를 했는데 이걸 더 강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냥 허투루 돈 나가는 거 막겠다는 의도로 보이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 다주택자 굴릴 수 있는 자금도 대출에 근거했는데 이 지지대가 무너져 버리니까 서울 아파트 거래가가 9억 이하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른바 풍선 효과, 1금융권에서 대출이 빡빡해지면서 집단대출도 거의 숨이 벅찰 정도로 까다로운 기준으로 대응을 하면서 입주를 앞둔 아파트들이 집단대출을 2금융권으로 방향을 돌리기 시작을 한 건데, 대표적인 샘플이 바로 둔촌주공 2금융권으로부터 집단대출을 받으려고 강동농협 이걸 떠안을 거라는 소식도 들렸고요. 근데 금융당국이 2금융권에 대한 집단대출 제동을 걸어버리니까 규제까지 들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자칫 덜커덕 대출이 렉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단적으로 집단대출 상담을 일시적으로 유예시키거나 아니면 DSR 50% 선에서 40% 선으로 낮추는 방안까지 검토가 될 정도니까 앞으로 입주를 앞둔 대형 아파트들, 둔촌주공을 위시한 서울의 입주단지들은 잔금대출 위해서 2금융권을 우회적으로 사용하려 했으나 여기까지 대출 규제 범위가 확대가 돼서 앞으로 어떤 제동이 걸릴지 불투명하게 됐다는 얘기죠. 둔촌주공은 입주 시점까지 대출과 준공 승인 문제 그리고 추가 공사비 증액 등으로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여러 개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은 지금 거의 자금이 고갈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상당히 돈맥경화에 걸린 모습을 고스란히 보이고 있어서 거래가는 11월은 10월에 비해서 더욱더 휘청거릴 가능성 많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 집 팔자 확 늘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물량은 급증하고 있는 상태. 아파트 매물 건수는 전년 대비 10,000건이 폭증을 했습니다. 1년간 팔리지 않는 집이 거의 87,000 가구라 말해도 될 정도로, 물론 소화가 된 매물 위로 매물이 새롭게 쌓인 측면도 있지만 수치적으로 보자면 10,000건이 더 쌓였기 때문에 이런 단순 수식도 가능한 거죠. 게다가 매도세는 일주일 단위로 봐도 2.3% 늘었고 매수세는 1.9% 정도 내리는 추세를 보여요. 이 전형적인 하락장으로 가는 구도가 완전히 세팅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11월로 들어가는 입구에선 그냥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게 대외 변수가 너무나 급격하게 11월부터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어제 무디스가 프랑스에 대해서 충격적인 신용 전망까지 내놓지 않았습니까?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아니 유럽에서 독일과 함께 가장 강력한 경제 견인력의 쌍두마차를 이뤘던 나라가
그냥 하루아침에 신용등급 하향 조정. 이게 지금 냉엄한 세계 금융시장의 변화 조짐이죠. 이유는 프랑스 정부의 지속적인 예상치를 넘어서는 재정 적자, 부채 여력의 악화. 이게 딱 걸린 건데 이거 한국도 무시를 못하는 부분이죠.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발목을 잡고 있는 면이 부채 문제인데. 얼마 전에 무디스가 한국 역시도 3분기 GDP 성장률 보고 아주 냉철한 평가 내렸습니다. 동력을 잃었다 라는 식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아찔한 수준의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 프랑스가 이 정도로 아주 박한 평가 받았는데 한국 역시도 지금 뭐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무디스로부터 턱이 돌아갈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세계가 바라보는 한국 시장 역시도 심상치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고, 지금 가장 자산 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건 무엇보다도 금융시장의 급변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그렇게 한국 아파트 가치는 수출을 해도 될 정도로 거의 뭐 가치면에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갖다 놔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부동산 대호황기를 맞았었는데 이게 지금 가장 큰 리스크로 돌변을 했죠. 한국의 신용평가 부분에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부채 문제가 호주머니 속에 바늘이 된 지 오래여서 어느 부분에서도 뭐 계속해서 찌르도록 나오는 불편한 진실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지금 가장 대외 변수의 중심에 서 있는 미국이, 그것도 미국에 속해 있는 신용평가 기관이 칼을 대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미국도 코가 석자인데 자국 재정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적자 상황에서 국채를 늘려가는 마당이니 금리는 기준금리 뭐 백날 내려봤자 간에 기별도 안 갈 만큼 시장은 반응하기 어려울 거고, 국채 발행이 늘어간다는 건 결국 국채금리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20% 정도 늘었습니다. 이는 곧바로 미국 경제 성장 역시도 부채 기반 위에서 쌓여진 거라 미국도 증시가 자칫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서 앞으로 달러 강세는 계속적으로 초 강세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채에 발목이 잡힌 한국 부동산 자산 시장이 어떻게 지속적인 상승세를 구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바로 신용평가는 화살처럼 날아들고 금융시장에서는 통화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증시와 부동산은 하루가 다르게 약화되는 모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둔촌주공이 마지막 입주를 앞두고 자금난에 봉착한 건 지금 부동산 시장의 자금난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대출로 돌려야 하는 건데 지금 대출 문제 때문에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또다시 대출로 가야 하는 기승전 대출,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국의 이 자산 시장은 결국엔 맴맴 제자리 돌다가 완전히 퍼지는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시기가 바로 다음 달 11월이 될 가능성 크다는 얘기예요. 가뜩이나 11월 미국 정치 지형도까지 변하게 되면 뭐 속도 면에서는 뭐 어마무시한 이전에 국정 경험이 있는 팀 프레임, 이 쪼이는 가속도가 가공할 만한 스피드를 낼 것 같습니다. 실패와 성공이라는 교차된 농축된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지금까지 대출 거하게 일으키지 않고 기다린 사람들이 깃발 꽂을 날이 머지 않았다는 그 사실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인내하신 분들이 승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거의 뭐 막바지에 다다를 정도죠. 자산 시장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던 만큼 그 안에서 부채가 자리 잡은 비율 역시도 높았다는 점이 뼈아픈 대목입니다. 결국 이건 고점의 터치를 주저하지 않았던 집값의 궤적을 확연하게 꺾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채를 공격할 대외 변수들이 11월부터 직격하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점의 문이 열릴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잘 선택지를 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브라 한복독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